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는 일명 최순실 게이트에 의해 퇴진 압박을 받았던 대한승마협회 관련 인사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대한승마협회 쇄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네네. 그거만 좀 해요. 이 앞으로 껴. 선생님 조금만 낼게요. 안에는? 됐어. 이거 잡아 이렇게 잡아. 따뜻하게. 조금만 힘줘서. 네,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더불어민주당 조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입니다. 저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승마인들은 14년 4월 이 자리에서 최순실 딸의 심판 부정 의혹과 최순실의 농단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 지금 서 계신 승마인들은 2년 넘는 기간 동안에 숱한 탄압, 찍어내리기를 통해서 핍박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묻히지 않고 진실의 문은 열렸고, 그래서 오늘 승마인들께서 용기를 내어서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씀, 묻혀져 있던 진실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 기자회견을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최시호 씨가 사용했던 대포폰 5개를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최시호 씨가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폴드형의 대포폰을 최시호 씨가 6대를 청와대 인근의 핸드폰 대리점에서 개설을 했고, 그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사용했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 기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승마인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전남 승마협회장을 맡고 계시는 박화조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전북 승마협회장 박종소 전 회장님이십니다. 먼저 뵙겠습니다. 서울 승마협회장 유재복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대한승마협회 전 감사 이광종 전 감사님입니다. 대한승마협회 전 심판이사 김남수 선생님이십니다. 국군체육부대 전 승마감독 이종형 선생님이십니다. 한국마사회 전 승마교육원장 이중건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기자회견 순서는 먼저 박하조 전남 승마협회장께서 성명서를 낭독하시고, 나머지 참석하신 분들께서 각각의 그동안 억울한 심정과 어떠한 진실을 반드시 밝혀달라는 양심선언을 국민들에게 하시겠습니다. 먼저 전남 승마협회장이신 박하조 회장님께서 성명서 낭독을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승마인들은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저희는 2014년 4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이곳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희는 최순실 씨의 딸의 공주승마 특혜 의혹, 문체부와 승마협회의 승마인들에 대한 탄압 의혹을 제기하였었습니다. 그로부터 2년 반 저희가 제기한 의혹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문체부는 저희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례적으로 김종 차관까지 나서서 두 차례나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하게 부인한 바 있습니다. 불행히도 저희들은 불공정한 세력으로 낙인 찍혔고 최순실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해 거짓으로 매도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최순실 씨가 승마대에 나타나 악다구니 쓰면서 편파 판정을 유도하고 이에 불복하는 심판진들은 경찰 수사로 넘겨 협박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승마협회를 살생부대로 조사라고 지시했고 만족스럽지 않아 문체부 국과장을 찍어냈습니다. 저희들도 이른바 최순실 측의 살생부대로 쫓겨났고 숨 죽이며 탄압을 견뎌야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는 너무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최순실의 독점농단 시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자기 딸 위해 승마계를 쑥대밭으로 만들 때 2년 반 전에 저희들이 고배를 정치권의 언론에 귀가 기울여 주셨다면 상황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비통한 심정입니다. 저희 승마인들은 최순실로 인해 승마라는 스포츠가 더 이상 매도되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기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이라도 오도된 사실을 바로잡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해 주실 것을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께 간곡히 촉구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의 국회의원과 언론인 여러분, 지난 4년간 대통령과 정부는 비선 실세의 말고삐를 잡아주며 스포츠계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했습니다. 저희들은 최순실 씨 돈도 실력이라며 으름장을 놓고 권력을 동원해 스포츠 생명인 공정성을 제멋대로 유린하는 현장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사이 우리 학생들이 훈련장에서 흘린 땀과 눈물은 부질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2014년 대통령과 문체부에 의해 불공정 세력으로 매도당했던 승마인들이 오늘 한자리에 모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와 삼성은 책임지고 승마협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총 인원은 사퇴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로부터 어떤 요구를 받았는지 승마협회에 대한 조사를 지시한 경위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라. 박근혜 대통령과 문체부는 비선 실세의 딸을 위해 승마계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승마인들을 범죄자로 매도한 것을 사과하라. 승마인들을 불공정한 세력으로 매도한 새누리당 국회의원 7인은 누구 지시로 최순실을 기호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국민께 사과하라. 승마협회는 부정 판정으로 최순실의 딸을 국가대표로 선발한 것에 대해 승마인들에게 사과하고 최순실의 측근으로
협회를 사유화한 과거로는 즉각 구속하고 추종 세력은 승마계를 떠나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승마협회 전 심판이사로 있었던 김남수입니다. 시합이 끝나고서는 그 판정에 불복을 해서 심판들을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 초유의 사태를 저희가 그 당시에 당했습니다. 아마 그때 그 경찰서의 수사 담당자조차도 저희들에게 아니 이런 일을 왜 우리가 해야 되나 시키니까 할 수 없이 한다는 듯한 그런 푸념 섞인 얘기까지 들으면서 2번씩이나 조사를 당했습니다. 첫 번째 조사에서 아무 그 혐의가 없음이 밝혀졌고 이제 끝났습니다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다시 불러서 또 갔더니 또 하려니까 또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심판들의 그 참담한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제 존경하는 선배 한 심판께서도 경북체육회에서 당분간 이제 나타나지 말아달라는 듯한 그런 소리를 들어서 승마계를 그때 또 떠나시고 그러신 일도 있었고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서는 그거를 참고 있었어야 됐던 저희 심판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그때 생각을 하면은 그 참담함과 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잘 돼서 모든 잘못이 명백히 가려져서 앞으로는 이제 좀 더 좋은 분위기에서 스포츠맨십을 승마 선수 후배들이 전부도 이제 시합에서 정정당당하게 겨룰 수 있는 그런 좋은 풍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 국가대표 코치도 역임했고 국군체육부대 승마감독을 역임한 이종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태를 보면서 그 가장 미안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체부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그 해임되신 노태강 국장님하고 진지혜수 과장님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크린센터장이셨던 김용씨 이분들을 속히 복직시켜서 명예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간에는 부유한 사람만 승마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역대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딴 선수들을 보면 그렇지 않은 선수들이 훨씬 많고 진짜 승마가 좋아서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승마도 꼭 돈만 가지고 하는 운동이 아니구나. 열심히만 하면 모든 선수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전북승마협회 회장 박종성입니다. 이 자리에 두 번째 서는군요. 그때도 이제 비정상을 정상화라는 미명 아래 박근혜 대통령이 온갖 체육회 정상화 이전에 이 승마장부터 이렇게 사단을 냈습니다. 심판을 데려가서 뭐하고 이게 그거도 상관없이 시작했는데 비정상을 정상화한다는 게 정상을 완전 비정상한 걸 오늘날 이렇게 실제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그때 와서 이 비정상을 갖다 정상화하라고 하는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냐 할 때 그때만 해도 우리 기자님들이나 여러분들이 관심을 별로 못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들 나름대로 자료 조사하고 해서 이제 안민석 의원님 또 몇 분 기자분이 알고 있는데도 이 정부 들어서 감히 그걸 쓰지 못하고 발표를 못하는 기자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너무 좀 살얼음판이었습니다. 군사 독재 정부에도 우리 안민석 의원님 정도나 이렇게 강하게 국회에서 발언하실까요? 다른 의원님들도 아셔도 발언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승마인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승마협회
대표해서 안민석 의원님께 다시 저희 지시를 알아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이 자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자, 또 두 번째는 제일 처음에 이게 시작이 과거 승마협회 전무를 하다 도둑질해서 형무소 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가 무슨 이유인지 잡아가지고 대한승마협회를 이렇게 그 최수실이라는 사람하고 뒤에 앉아서 강제로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승마협회 회장사를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바로 정유현이 이제 이름을 바꿔서 정유를 하죠. 정유현이 하나의 대한승마협회가 지금까지 삼성이 맡아서도 한 사람의 선수를 위한 스태프지 대한승마협회와 그 외의 선수들을 위한 일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물에 아주 국가적으로 그 미래 유망주 우수한 선수들을 그런 지원하는 돈 10원도 거의 다 안 갔습니다. 오로지 정유라 선수 하나에게 그 독일로 가고 돈도 보내고 뭐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저는 그 하나 당시 회장 또 삼성에 그 와 있는 상담자한테 여러 번 건의드렸고 이래서는 당신 기업까지도 문제가 있다는 걸 여러 차례 얘기 나눴는데 모르겠어요. 위에서 가는 서로 간에 어떤 이해 궁합이 맞았는지 도저히 이 얘기를 들으려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태까지 왔고요. 앞으로도 우리 여러 기자님들이 우리 승마 그렇게 돈이권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런 운동 아닙니다. 정말로 누군가 열심히 하면은 돈 좀 있는 선배들이 스폰서 해줬고 마지막에 하나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싶은 건 권력이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는 사회를 살아왔던 게 제일 승마였습니다. 혹시 이따 기자분들께서 물어보시면 그 대표적인 예를 한 4-5가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시 승마협회 회장 유재국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기자님들이나 우리 안민석 국회의원님 뭐 이렇게 모시고 이런 자리가 됐는데 우선 삼성 하나는 조속히 승마계를 떠나고 우리 승마인들한테 협회를 돌려주는 게 저희 진짜 생활이고 목적입니다. 지금 삼성의 우리 저 회장님 박상진 회장님 또한 그 뭐 전무이사 또 임원 여러분들은 조속히 떠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정상화해서 앞으로 우리 승마인들의 자존심을 갖는 게 제 보람이고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국마사에서 정년 퇴직을 한 지가 지금 이제 4년째 되어 가네요. 아직 3년 몇 개월 차인데 정년 퇴직을 하고 가장 힘들었던 거가 상주에서 제가 심판을 한번 보는데요. 1등 다른 심판들은 1등을 줬는데 저 혼자 2등을 준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2등을 줬더니 시합 끝나고 나니까 박원호 전무가 위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더니 나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 원장 심판 굉장히 잘 봤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그런데 이 원장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원장에 대해서 아주 이야기를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3년 동안 심판 배정조차 못 받아봤습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쪽에 유리하지 않다고 그러면 저는 해마다 심판 신청을 했습니다. 연초면은 대한승마협회 심판 신청을 받는데 13년, 14년까지도 올해 제가 심판을 보겠습니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는 지금 거의 3년에서 4년 동안의 심판 배정을 대한승마협회 심판은 철저하게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제가 하도 저도 참 안타깝고 이래서는 우리 승마하기가 안 되는데 공정한 심판을 위해서는 정말 심판을 정확하게 배정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한국 마사회에서 재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마사회가 요즘에 거론되는 거에서는 저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승마 교육원장을 하고 승마를 제가 마사회 근무해서 총책을 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조직을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절대로 어떤 부당한 지시나 이런 업무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은 절대 협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직원들은 평생 직장입니다. 마사회가. 대신에 임원분들은 임기가 2년 내지 3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마사회 자체는 엄청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뭐 농림부 하다못해 감사원, 국정감사, 뭐 자체 감사하면은 뭐 몇 번씩 그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임원이 물러나도 그 뒤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업무를 처리했을 거라 믿고, 그런데 우리 마사에서 이 업무 처리하는 걸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뭔가 대한승마협회에서 협조문을 보냈을 거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직원들이 행정적으로 움직였을 때는 그런 공문이 대한승마협회에서 왔을 거다. 그런데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 직원들은 업무 처리를 분명히 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고, 그러나 대한승마협회 자체 내에서 그 공문을 보내면서 뭐 이사회를 열었는지 또 뭐 감독 파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대한승마협회 회장한테 정확히 보고를 했는지 그런 걸 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 대전광역시 승마협회 회장 겸 대한승마협회 감사를 지낸 이광정입니다. 저는 그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대표를 선발하는 과정에서는 어떤 선수든지 공정한 기회를 국가대표 선발할 수 있는 참가 자격을 줘야 되는데, 몇몇 선수를 위한 규정을 개정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대표라 하면 공정한 게임을 가지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몇몇 선수를 위한 그런 개정을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1년에 개정을 2번 하려고 하면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승마협회는 그 규정도 어기고 정관에다가 그것을 기록을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당장 내년 2017년 3월달, 4월달 정도 돼 있으면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 선발전을 할 예정입니다. 아니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그때 선발 규정을 재차 선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하루속히 재개정해둘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의 집행부가 다 물러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승마협회를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14년 4월 이곳에서 기자회견 했을 때 진실을 알렸고, 그 이후에 많은 핍박과 탄압을 받았고,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문이 열려서 이런 시간이 오게 된 것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승마인들이 말씀하셨듯이 승마계가, 대한승마협회가 쑥대밭이 되는 비정상화의 길을 걷게 된 데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이가 배후에 있고, 두 사람의 아바타 박원호 전 전무이사가 승마계의 차은택 역할을 하면서 승마계를 주물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금요일 박원호를 단 한 차례만 조사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박원호를 즉각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승마인들의 이 억울한 심정, 맺힌 한을 풀어주는 첫 번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은 다 하셨고요.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밖에 나가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로 반납했다가 다시 협회 돈을 다시 빼가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이라도 반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집행부에다가 꾸준히 그걸 설명을 했었고 받아내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하나에서 해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전혀 그런 답변을 안 줬었고 지금 삼성에서 해장사를 하고 있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좀 더 밝혀가지고 꼭 저희들이 반납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회장님 저기 김영 선수 아버지가 이제 저기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예. 점수 관련해서 예. 그 이제 그쪽에서 세무조사 이력을 수사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 문제에서 자세히 아신 분이 있습니다. 이강정 회장. 유 회장. 이강정 회장. 그러니 저희 승마계에서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좀 뭐라 할까 이성을 좀 갖고 있는 모든 사람 선수와 부모 또 승마인들은 이미 그런 압박 다 들었습니다. 김영 아버지 세무조사 압박받았다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간단하게. 빨리 와. 그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도 들은 얘기로 확보보다 제가 그 자료가 있어요. 하나는 삼성에 수사받아 왜 그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카톡의 자료들이 질문 주셨으니까 김영 아버지는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상주 대회가 끝나고 아마 13년 5월에 검찰이 계좌를 다 틀은 겁니다. 다 틀은 것이고 여기는 담당 검사의 이름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김영 아버지가 계좌를 틀렸다는 것은 사실이고요. 사실이고 여기 보시면은 제가 추후에 이건 좀 정리를 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금융거래 정보, 그러니까 이게 검찰이 이제 계좌를 틀고서 6개월 후에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도 6개월 후가 됐어야지 이 통보를 바꿔서 내가 내 계좌가 틀렸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됐고요.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의 일가 친척들이 모조리 다 틀린 그런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다시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나온 거는 김혁 선수 아버지 이제 언론에 좀 나오긴 했지만 혹시 정유라나 혹은 뭐 김동선에 의해서 피해를 본 분들은 승마계에서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 건가요? 다른 분들? 예, 다른 같은 마장마술 모든 선수들은 거기에 대한 마장마술 쪽 정유라가 했던 거 특히 한두 선수, 이제 김혁 선수 있고 또 선수가 있는데 우리가 3자적인 시각에서 그 심판 과정, 접수 과정을 보면 분명한 불평 불만이 있지만은 심판은 하나의 또 자기의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 입맛에 맞는 심판으로 다 갈아치웠고 또 더 안전하기 위해서 외국서도 데려왔고 그러면 정말 일반 선수 열심히 한 사람들은 부모가 힘이 없고 돈이 없는 사람은 피눈물 흘리고 지금도 있죠. 그중에서 제일 의의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 김혁이 부모님이었을 거예요. 그 사업체까지 이런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는 다 들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때 처음에 와서 저희들이 기자회견할 때 지방 공무원들, 저 전라북도 도청, 체육회 저 감사를 4-5번을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끝까지 내려라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당했는데요. 결국 이 사람들 이상 없다 올려가지고 진재수 과장님, 노태우 나 이름도 몰라. 그리고 이제 재밌는 건 그때 저 특별감사를 지방에 저희 승마협회는 기껏했자 1년에 승마협회 사무실서 쓰는 돈이 국가돈 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정확히 480.
그 몇 년 그 감사해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 문화체육부 감사실장이 직접 왔어요. 그 김용 그 대한체육회 감사. 어이가 없어갖고 웃어요. 하면서 저하고 헤어져서 있나 하면서 가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저 위에 파란 집 제일 높은 데고 과연 승마계에서 누가 그렇게 지느냐. 그때까지만 해도 이해를 못할 따름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누구요? 저 위에 저 대통령이요. 그 고개 끄덕거려. 누가 그 사람을.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미 이 최순실 정윤회 씨 식구들이 위에서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누구냐. 근데 그분들의 제사로 조사해서 간 사람들은 다 잘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명예도 빨리 우리 매스컴이 도와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의원님도 도와주시고 더군다나 우리 승마계가 좀 제대로 힘든 속에서도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기자님들이 좀 도와서 열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월드 DS 김정현 사장입니다. 김혁의 아버지. 월드 DS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 계좌를 조사했다. 그 내용이거든요. 서울중앙지검장이 누구죠? 그분하고 우병우하고 관계를 또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조사를 책임졌던 그 검사가 지금 대검에 상당한 요직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건 정의로운 기자들께서 추적을 하십시오. 자, 다른 아까 대법 꺼내신 건 그럼 기종이 뭐 같아서 꺼내셨던 거예요? 그 중에 기종 하나. 이 기종은 시호가 썼던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와대 근처의 핸드폰 대리점에서 대포폰을 구입을 해서 그 중에 하나를 대통령 주었다라는 정언을 어느 언론사에서 그걸 써서 그걸 제가 설명드렸던 겁니다. 요거를 시호가 썼다는 게 아니고. 아까 상주에서 이거 시호가 저한테 주겠어요? 상주에서 심판받는데 그 다 1등 줬는데 2등 줬을 때 박원호 전무한테 얘기를 들었다. 근데 그게 정유라 씨가 맞습니까? 아까 그 말 상주 이야기. 상주요. 맞아. 여기 오셔서. 그때 상황 설명은 다시 한 번만 좀 부탁드립니다. 앞에만큼. 예, 아까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 같긴 한데, 예, 그 상주에서 모두가 1위를 줬는데 나만 2위를 줘가지고 박원호 전무한테 얘기를 들었다라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유라 씨가 맞는지 그때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건 아까 이 원장 이야기 잘 했어. 뭐 그 얘기. 그게 이제 누구한테 잘 했다고 하는. 그 선수가 정유라 선수가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원호 전무가 뛰어내려왔지. 저는 그 정년퇴직하고 심판을 오래간만에 보기 때문에 누군가도 모릅니다. 선수들한테 그 당시에서는 냉정하게 심판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죠. 근데 딱 직감적으로 이제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시합 끝났는데 전 전무이사가 저한테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심판을 아주 잘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그랬죠. 심판을. 그래서 뭐 저도 평생 말을 탄 사람이고 저도 히로시마 아시안게임에 국가대표 코치한 사람이고 국가대표 감독까지 저도 다운 사람이기 때문에 저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사실 승마계에서는. 그런데 심판 잘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원장이 누구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 이거야. 나를 몰라? 응? 난 한국마세 승마훈련 원장을 했기 때문에 승마인들은 인간은 다 알죠. 제 제자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아주 제 이야기를 잘해줬다는 거예요. 아주. 그래서 뭐 그러니까 고맙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그 뒤부터 심판은 한 번도 지금껏까지 대한승마협회에서 시키들 안 해요. 제가 대한승마협회 연초 대의원 총회 때마다 이야기를 해요. 심판이 왜 부족하다 보고 그러면서 심판을 왜 공정하게 배정을 안 하냐. 그러니까 대한승마협회 회장도 그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왜 심판을 왜 안 시켜? 심판 배정은 심판이사가 합니다. 근데 그때 대의원 총회 때도 심판이사가 참석을 안 하니까 전무이사 어떻게 되는 거야? 대답해. 그러니까 전무이사가 빙봉을 딱 치더라고. 심판이사가 심판 배정을 합니다. 딱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다음부터 그러면 알아가지고 말씀드려줘. 그러더니 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박원호 전무가 했던 그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그 대회가 2013년에 있었던 상주 마사회컵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지금 저도 오래돼가지고 대한승마협회 시합은 저도 한동안 한 3년 동안 안 본 것 같아요. 근데 상주의 경찰의 심판들이 불려 가기 이전에 아마 제 생각에는 한 2달 전쯤 시작 같아요.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제일 먼저 원받다 맞은 거죠. 그리고 저 친구는 자기 손아귀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심판이 온다고 그랬는데 좀 어떻게 좀 접촉을 한 건가요, 이쪽에서? 저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잠깐